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입니다. 예, 요즘 통신 이슈 정말 뜨겁습니다. 분리공시제 무산되고 이동통신 3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도 감사원 보고서 일부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5,600만, 700만이 가입되어 있는 통신이니까 얼마나 관심도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예 이동통신 요금의 문제, 단말기 거품이 얼마나 끼어있는지, 단말기 이동통신 요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분들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다면 아마 이제 통신 이슈의 박사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님하고 통신공공성 포럼의 이해관 대표님 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아주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으라차차 우리나라 통신 이슈의 최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자,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랑 같이 방송했던 분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YTN에 저랑 같이 출연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저랑 하루에 몇 번씩 보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 통신 이슈가 예. 정말 전 국민적 이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나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보죠. 어저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잖아요, 이용구 이사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법이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아무도 그냥 단말기 사러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이고 잘 만들었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시행령하고 고시가 그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 통신사에서 각 통신사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금 국민을 괴롭히는 법으로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면서 사실 분리공시제도가 그 자체로 무슨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법은 아니지만
제조사 주는 장려금이 세세히 공개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니 이렇게 장려금을 줄 바에는 처음부터 싸게 팔죠 이러지 이런 여론이 일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인하할 거라 했는데 그렇죠. 그게 무산된 거죠. 예. 저희는 이제 네네. 처음에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됐다 그래가지고 예. 사실은 내심으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저희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초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이 출고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다. 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출고 가격을 인하시켜야 된다. 여기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예. 분리공시제도가 이제 무산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급제폰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자급제폰에도 이제 그 통신사에서 보조금만큼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만큼 요금에다가 적용해가지고 할인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12%를 할인해 주는 거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저희가 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예. 일률적으로 12%라는 예.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예.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만큼 예. 보조금만큼 그냥 요금에다가 반영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 그러다 보면은 전체 이제 보조금의 규모가 드러나고 예.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의 규모가 드러나면 이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의 규모는 드러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유추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유추해서. 했었어요. 예, 아주 저희가 예.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12%인가요? 자급제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예를 들면 뭐 우리 54,000원짜리 요금제다 그러면 거기서 12% 할인해 준다는 예.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현환 대표님. 네. 전체적인 지금 이 통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막 불만이 폭발지경인데요. 이게 좀 상황을 한번 쭉 개괄 한번 해주시죠. 네,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예. 우리 국민들이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아우성을 이제 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각종 선거에서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반값 그 통신비 약속을 하셨고 온갖 선거 때마다 이제 반값 통신비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 끝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 비싸지 않다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통신을 많이 써서 그렇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뭐 이런 허황된 주장도 있었지만 모든 통계에 의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런데 비싼 게 조금 나눠서 보면 일단 단말기가 바가지다. 외국에서 비슷한 사양과 비슷한 그 기종이 20-30만 원이면 사는 게 우리나라 뭐 출고가 떡하니 10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 이거 거품 빼야 된다라는 논의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금 자체도 완전히 바가지다 이거. 뭐 이래저래 묶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한 달에 그 가게에서 뭐 6% 7% 가게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된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럼 일단 투명하게라도 도대체 왜 비싼지 뭐 이거라도 알아야 되고 왜 바가지를 쓰는지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이제 이른바 단통법을 만들게 된 건데 이 단통법이 방금 전에 이용구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구시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보조금을 주는지를 알아야 누가 폭리를 취하는지를 알고 그래야 그 폭리를 취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뭐 좀 내려라 이런 뭐 소비자들의 압력이나 이런 게 시장에서 작동이 될 텐데 이거를 결국 이제 정부가 무산시킨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무산시킨 게 아니에요. 정부가 무산시킨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무산을 시켜가지고 이제 일률적으로만 보조금을 이제 그 밝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막상 10월 1일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맨 처음에 뭐 보조금이 30만 원이 한도니 어쩌니 해갖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한 30만 원 주나 보다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뭐 10만 원 가까운 요금을 써도 보조금이 달랑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말기값 하나도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태 그 전에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뭐 불법이었든 어쨌든 뭐 사실은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잘하면 20-30만 원에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짜리 단말기 90만 원에 2년 약정하고도 9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즉 요금이 비싸다로 시작해갖고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 투명하게 그 보조금을 밝히자라고 얘기한 것이 대폭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이런 오히려. 진짜 황당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죠. 법에 대한 기대는 엄청 높았는데 오히려 우리 지금 국민들은 더 호갱이 되어 있는 상황. 지금 오케이 마리님, 우리 오런 버핏 67조님, 스카이님, 남산 스카이님
다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솔직히 녹음 방송이어가지고 제가 답도 제대로 못 해드렸죠.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앞으로는 생방송으로 사수할까 합니다. 자, 이용구사님, 여기 오렌버핏 67조님이 아주 잘 적어놓으셨어요. 일단 통신요금은 세계 최고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 세계가 제일 비싸냐 아니냐, 뭐 덜 비싸다는 말도 있는데, 분명한 건 가게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구조는 세계 최악인 건 맞는데, 다만 확실한 건 스마트폰은, 아니까,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적어놓으세요. 세계 최고가 비싼 스마트폰, 삼성, 애플, LG 3사 독점. 재료비는 23에서 27만 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80원, 110만 원 폭니다. 자,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해오셨잖아요. 단말기 집단 구매도 하셨고. 요건 이사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진짜 미국에서는 막 삼성 갤럭시 S 막 이런 게 막 20만, 30만 원에 판매되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단말기 시장이, 단말기 시장도 지금 굉장히 폐쇄적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를 처음에 추진할 때, 저희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국산을 한번 공동구매를 한번 해보자.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접근했었는데 이 물건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물건을 상품을 공동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 유통권을 누가 다지고 있느냐 하면은 통신 3사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만만한 데가 이제 좀 펜텍이 좀 만만해가지고 펜텍하고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접촉 자체도 쉽지도 않고 아예 물건 자체를 줄 생각도 안 하고 통신 3사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국내 뭐 삼성이나 LG나 펜텍이나 심지어 펜텍까지도 국내 물건에 대해서는 뭐 공동구매 시도 자체도 할 수도 없죠. 가격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폐쇄적인 유통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샤오미폰을 구입하셨다면서요, 이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법안은 이 통신시장의 구조를 한번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이것도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결과가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단말기 거품은 제거 안 하고 보조금은 엄격히 규제하면 상대적 차별은 두드릴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폭리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정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좀 길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던 바는 이제 추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만 규제하게 되면은 그 부담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부 다 간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말에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시장을 추고 가격 자체를 좀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좀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얼마나 지금 출고가를 높게 잡고 있는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외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라 그러잖아요. 가성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 중에 하나로 샤오미라는 폰이 있어요. 중국의 샤오미 폰.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리고 있죠. 다들 지금 관심 많죠. 이 샤오미 폰을 저희가 공동 구매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여기도 방송이나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거 19만 9천 원에. 그러니까. 요거 쿼드코어입니다. 근데 거의 똑같다면서요. 그리고 OS는 더 좋아요. OS는 더 좋고 19만 9천 원도 샤오미에서는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게 100달러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10만 원 정도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이거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거든요. 약간 프리미엄 붙여서 19만 원 정도에. 그런데 샤오미가 마진을 안 남기느냐? 샤오미도 마진 남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마진을 남기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프리미엄 물건이 귀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붙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출고 가격 자체를 갖다가 제조사, 통신사, 정부에서 결정을 하죠. 그렇죠.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 경쟁이 아니니까 제조 2사, 삼성, LG, 통신 3사가 그래서 2010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출고가를 부풀린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척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부당 유인행위를 했다, 담합을 했다, 그래서 수백억 대 과징금을 매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참여에 대해서 사기죄로 진짜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정말 옛날에 백화점 사기 세일이 있었잖아요. 50만 원짜리 옷을 100만 원으로 사기 친 다음에 50% 할인해서 50만 원에 판매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샤오미 폰이 그런데 한글 기능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사님? 어쨌든 이 단말기 출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샤오미 폰 공동구매를
이제 추진하고 또 예. 실행을 했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지금 많이 뭐 삼성이 위기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 샤오미 폰을 써보니까 이 샤오미 폰이 이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삼성 거에 뒤지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가격은 더 싸고 성능도 거의 뭐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능도 딸리지 않고 그리고 뭐 우려하시는 것만 그렇게 고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중국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제가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OS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삼성 거는 그냥 안드로이드 거를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샤오미는 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안드로이드를 개량을 했어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OS는 더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그대로 다 쓸 수 있으면서 자체적인 샤오미 스토어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데 한글 지원이 100% 다 안 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만 쓸 수 있을 정도만 지금 한글 그러니까 지원이 그러면 되는 지금은 거죠. 우리가 뭐 한글 이렇게 급한 이메일 보내올 때 한글 같은 거 치면 안 쳐지는 건가요? 그런 건 다 쳐집니다. 다 쳐지는데 이제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샤오미 스토어가 상당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중국어로 나오니까 그게 안 된다고.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자, 우리는 또 애국자여가지고 우리 국민들 보고 싸니까 샤오미폰을 사자고 말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비슷하다면 분명히 삼성전자가 엄청난 폭리를 차고 있는 거니까 대폭 나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거 폰이 사실 삼성도 우리가 19만 원 정도 저걸 샀다면 삼성도 19만 원 정도 밖에 원가라든지 적정 이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유통 방식에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제조를 해가지고 그 도매상이 가장 큰 도매상이 KT, SK, LG잖아요. 그냥 물건은 그냥 통째로 남겨버리고 그럼 거기서 프리미엄이 붙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리점한테 넘기죠. 그럼 또 다시 프리미엄 붙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매상으로 가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샤오미는 아예 가격 자체를 갖다가 자기네 적정 이윤을 딱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스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통법에 대한 풍자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재밌게 이제 예전에는 상대적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같이 비싸게 사는 법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 에마리오 에오님이 그러니까 굳이 단말 통신사를 통해서 사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사 유심칩만 게시해주고 공기계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게 원칙이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를 이사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잖아요. 통신 3사가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이 공공 서비스가 통신은 공공 서비스잖아요. 이게 민영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 민영화된 이 민간 회사인 KT, SK, LG의 목표는 국민의 통신 복지가 아니고 복리가 아니고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가장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를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이게 단말기 유통권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경쟁 자체가 아주 제한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단말기를 좋은 거나 최신 단말 사러 가면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안 가면. 어디 중고폰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중고폰 저도 중고폰이니까 중고폰 사서 와서 저는 아직도 투지폰이잖아요. 중고폰 투지폰 갖고 와서 개선해 주더라고요. 개선을 해 그건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최신 단말기를 사가지고 가서 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전자상에 가면 아예 물건이 없는 거죠. 없죠. 그것을 제조이사하고 통신 3사가 계약해서 대부분 대리점과 판매점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통신을 끼지 않으면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죠.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를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개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삼성 거, LG 거 사가지고. 사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해외 직구를 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국내 브랜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단말기 가격은 엄청난 폭리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 이용구 기사님도 이해관 대표님. 어쩌다 이렇게 세계 최악의 통신비 국가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단통법을 처리한 정부나 그 입법기관의 태도 이런 걸 보면 진짜
이 아주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통신사들이 전부 다 민간 기업이에요. 뭐 좀 많은 분들이 아직도 KT가 뭐 그 국가 소유나 뭐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해외 지분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용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가치 경영이라고 그래갖고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경영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정부 당국이 이거를 규제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통신시장이 이제 민영화 논의가 시작된 게 꼭 20년 됐습니다. 쌀 시장 개방할 때랑 통신시장 개방할 때가 일치돼요. 그래갖고 그 뭐 쌀도 지금 이제 그동안 수입을 못하게 막아왔다가 뭐 이제 관세화 논의가 된 것처럼 사실 20년 전에 이제 통신시장도 해외 개방이 이제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쌀은 개방을 안 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랜 길고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민간에 다 넘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신이라는 건 내가 나 이거 안 쓰고 나 안 쓸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국민 수보다도 더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국민보다 더 많아요. 그럴 만큼 이거 안 쓰고는 생활할 수가 없는데 요금은 따박따박 내야 되고 이 다음에 이거 다른 어떤 거보다 통신은 외상이 안 됩니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 요금 안 내면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딴 거는 뭐 빚내 갖고 뭐 어떻게 할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요금을 외상으로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규제 이런 것이 철저해야 되고 그 이제 핵심은 얼마나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갖고 지금 어느 누구도 통신사가 손해 보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적정 이윤을 넘어선 이윤을 보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단통법이 애당초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애당초 취지라는 건 뭐 이제 정말 호갱 방지법이고 국민들이 너무 원망이 많았으니까 이 적정한 이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감시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입법 논의 자체가 아주 그 원래의 취지와는 굉장히 다른 걸로 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통신 3사가 이미 다 민영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소비자 운동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정부가 아주 책임 있게 규제하지 않는 한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통신비 계속 올라가죠. 지금 당장 단말기 요금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통신사들의 가장 큰 그 비용이 영업 비용이거든요. 그 뭐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이래저래 그 불법 보조금을 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이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굉장히 이유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애당초 취지처럼 가격이나 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들의 기대였죠. 근데 뭐 어저께 뭐 시행되자마자 결국 줄어든 건 보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통신사들의 이익이 늘었다는 거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그 이동통신 3사들 45일 영업정지 했을 때 보조금 못 쓰고 근데 오히려 6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올려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된 게 페널티를 당한 대기업은 좋아하고 문을 닫은 판매점 대리점들하고 소비자들만 고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갈 거로들 많이 봅니다. 판매점 대리점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보조금이 투명해지면 대부분 이제 온라인 마켓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게 바람직했냐 바람직하지 않았냐 무관하게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니까 뭐 발품 팔아갖고 여기저기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사해갖고 어디가 싸다. 그럼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얼마라도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조금을 투명하게 만들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리점 판매점으로 발품 팔면서 안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서 독과점이 더 강화되는 참 이런 결과도 빚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난주 금요일 한겨레 신문에서 그래서 결국 이동통신 3사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23조 3년간 그렇죠. 폭리를 취했다. 무려 1년에 1인당 15만 원, 3년간 45만 원. 그거 이해관 대표님 보셨죠? 네. 그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정말 정말 이게 참 좌절감까지 느껴지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대목 이제 보면 완전히 우리가 다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서 통신비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신비는 통신 자체가 공공적이고 안 쓰고는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인가제로 운영이 됩니다. 지배적 사업자인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그 원가 산정해갖고 적정 이윤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얼마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금을 인가를 신청하면은 방통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인가를 해줘야 그 요금제가 이제 출시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원가를 철저히 따져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통신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제 당국에서 책임지고 이게 적정한 원가냐. 그 원가라는 거에 원가 보상에는 적정 이윤도 포함된 겁니다. 강조하지만 뭐 손해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가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으면서 부풀린 거예요. 통신사들이. 이거 부풀리는 거 일도 아니죠. 부풀려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3년간 확인된 게 23조 정도의 국민 돈을 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건 이것도 황당한 일인데 이게 이제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마땅히 통신사들한테 그 돈을 걷어들여서 뭐 하다못해 이제 무슨 그 섬이나 이런 도서 같은데 우리나라 섬에서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진짜 그런 데는 뭐 아주 지금 옛날 90년대 후반 수준의 인터넷 속도가 나오거든요. 통신 3사가 전부 다 돈벌이 때문에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하는 거라도 쓴다. 이러면 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경 45조, 3년간 1인당 45만 원. 한 해 기준으로는 15만 원의 돈을 더 그 원가를 부풀려서 걷어갔다는 것인데 그걸 밝혀내고도 덮어버렸어요. 감사원이. 이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아주 전형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겁니다. 원가 부풀린 것도 비정상. 그런데 그거를 적발하고 그걸 덮어준 것도 비정상인데 이제 이 대목까지 가면 사람이 진짜 꼭지가 도는 건데 이때 아주 구린내 나는 또 만남이 있었다 그래요. 그 감사원 구의 간부가 사무총장님이 SK텔레콤 임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은 다 뭐 사적인 것이고 무슨 업무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감사 기관이었고 감사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던 기관이었고 그 결과가 그렇게 해갖고 뭐 만나갖고라도 니들 잘못했으니까 그럼 다 돌려내라.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 사적으로 만나갖고 좋은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1인당 45만 원을 더 피해가 갈 정도로 폭리를 취했다는 걸 밝혀내고도 덮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정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폭리를 취한 통신사업자들이나 이거를 적발하고도 덮은 감사원인 정부 당국이나 이때 부적절하게 만난 사람들이나 이 다 한 통속이라고 보지 누가 규제하는 사람이고 누가 서비스 사업자라고 이렇게 뭐 이해가 대립되는 사람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다 한 통속으로 똘똘말이 되고 결국 국민 등쳐먹는 집단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더 보겠어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통신공공성 포럼 통신소비협동조합 참여연대가 공동기자회견에서 45만 원 돌려줘라.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트윗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난 3년간 45만 원을 더 통신 3사가 폭리를 쳤다고 감사원이 적발해놓고도 불문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저희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1인당 45만 원 돌려달라고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 했고요.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참여연대 진짜 소송도 하려고 그럽니다. 지든 이기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방금 이해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감사원 사무총장 SK텔레콤 이제 간부가 만났는데 사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적인 만남 내용이 뭐였냐면요. 기가 막혀요. 그것도요. 얼마 전에 감사원을 그만둔 사람이 SK텔레콤의 간부로 가는 거예요. 최고위 간부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은 사람인지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적인 만남이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선후배가지고 아니 형님이 사무총장 되셨는데 뭐 사무총장 된지 모르고 인사하러 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밥만 먹고 왔다 알고 왔더니 고향 후배가지고 밥만 먹고 왔고 일제를 감사하기를 안 했다. 그렇게 해명했으면 제가 물론 속진 않지만 속아줄 뻔했어요. 근데 해명이 이거예요. 감사원에 얼마 전에 그만두신 분이 SK텔레콤의 간부가 되는데 그분 괜찮은지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감사원 사무총장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왜 감사원 그만두면 SK텔레콤으로 바로 갑니까? 막 마피아 완전 복마전 아니에요? 통피아. 그러니까 예. 이 통신사가 민간 기업이 된 다음부터 예. 그 제일 강화된 게 이른바 대외협력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규제 산업이니까요. 예. 국회에서 어떻게 법이 논의되느냐 이런 거에 민감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직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관료 예. 이런 사람들이 이 낙하산으로 예. 들어온 역사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온 아주 황당한 사건인데요. 예. 이게 정말 저도 실체가 궁금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만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제만 네, 만만해 이제만. 그렇죠.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예. 도대체 어떤 분인지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그렇죠. 예. 분신이라고도 예,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예. 를 사칭한 예. 이재만이를 사칭한 예. 사기꾼이 예. 황창규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예. 자기가 청와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 좀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 예. 라고 해서 절차를 밟다가 예. 청와대 확인한 결과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든지 어찌 됐든지 이게 네. 사기라고 판명이 돼갖고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 이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 통신사들이 하여간 권력이나 이런 데 민감하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KT 세노조 위원장도 했었고 예. KT 7대 경관 그 가짜 전화 폭로해갖고 여러 번 황창규 회장 면담을 요청했어요. 예.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 그런데 사기꾼이 만난 거예요, 결국. 황창규 회장을 직접 만났다는 만났다고 이야기네요. 지금 언론에 나왔죠. 예. 그래서 사기꾼인데 그래서 무슨 네. 간부 됐죠, 그 사람. 아니에요. 간부를 시키려고 황 회장이 지시를 해서 절차를 예. 밟다가 예. 그 청와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용을 하진 않았죠. 예. 대우 건설에는 임명까지 돼갖고 부장으로 3개월인가 재직했다 그러고 어쨌든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건 이 기업과 권력과의 유착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에 더럽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더럽다. 이런 문제를 떠나갖고 이런 관행 때문에 이런 정말 나쁜 행동들 때문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비싼 통신요금이 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잡자고 법을 만들어도 법이 시행령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에 개판 나갔고 결국 통신사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털린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물건이 원가가 올라가서 비싸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예, 그 스마트폰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통신요금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좀 약간 억울하긴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걸 그대로 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군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통신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하고 제조사하고 통신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 높이라는 이야기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돈 많이 벌어서 통신사에 빨리 갖다 바쳐라. 그래서 우리가 통신소비 협동조합도 지금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이 통신 3사가 장악해서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과 폭리. 요금이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희한하죠. 문자 메시지 20원. 음성통화 1초당 1.8원. 데이터 요금도 1메가바이트당 얼마 똑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정액요금제도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3, 4, 4, 5, 4.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제가 공정위에 담합하고 폭리로 신고했는데 2년이 돼도 조사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통신 소비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일주일간 지켜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하고 이 통신 이 비용에 관련된 문제는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높은 가격에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샤오미폰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알뜰 요금제. 알뜰폰도 있죠. 알뜰 요금제. 알뜰 요금제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급제폰하고 알뜰 요금제 두 가지를 딱 결합하면은, 지금도
핸드폰 요금은 반값으로 내릴 수 있어요. 반값 이하로.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안지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내의 통신시장의 유통구조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우리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직구를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법률안이 이제 12월부터 시행한답니다. 이제 저희 통신소비자협동조합도 이제 공동구매하면 안 돼요. 또 지마켓이나 뭐 옥션이나 뭐 이런 데서도 공동구매 중개하면 안 돼요. 해외 단말기가 싸다고 해서 전파 인증법, 전파 인증을 받게끔 꼭 받게끔 그렇게 지금 법률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시행한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우리 국회 세미나 할 때 성 쌓으면 망하고 길 떠나면 흥하는데 지금 성을 아주 굉장히 지금 높고 아주 촘촘하게 쌓고 있어요. 예. 요번에 그래서 지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령하고 고시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막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 샤오미폰이 국내 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중국까지 날아갔다는 소식 들으셨었죠. 가서 무엇을 하고 왔을까는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추측되는 바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또 거기에 또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면은 요번에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 안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쥐꼬리만큼 보조금 주잖아요. 어쨌든 보조금 이제 30만 원 안팎에서 이제 보조금 이제 상한선이 결정이 됐는데 그 보조금을 받고 2년 약정을 채우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2년 약정하게 되면 할인 요금을 적용을 하잖아요. 약정 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이제 뱉어내면 됐는데 이제는 보조금까지 다 뱉어내라. 이 계약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더 꽁꽁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통신 소비자 여러분들께 지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런 계약에 이런 아주 악조건적인 계약에 지금부터 더 심해졌죠. 쉽게 응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알아서 대리점이나 판매점 안 가고 있으니까 일종의 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럴 때 또 고장이 나면 진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통신 보편성인데 사실 요럴 때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벌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게 이 통신 보편성이라는 게 이럴 때 이제 참 절박한 건데 해필 요럴 때 이제 또 스마트폰을 뭐 어디다 술 먹고 잃어버렸다든가 깨빡쳐가지고 깨졌다든가 이러면 이제 진짜 사람이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단 하루도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약정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년 약정 이제 뭐 정말 억울해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좀 비싸고 대기업이 많이 너무 이익을 많이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는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 갖고 모든 제도가 이 통신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제산업입니다. 어쩌니 저쩌니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규제산업인데 모든 제도 자체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호주머니에서 비싼 통신요금을 털어서 통신사와 제조이사한테 갖다 바치는 매우 약탈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게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논의의 취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결론은 점점 더 이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소비자들이 화나갖고 그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 진짜 이제 뭐 지금 오늘 댓글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내가 안 바꾼다 이제 진짜 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나 이거 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소비자로서 이제 뭐 오래 쓰는 거 이런 거 또 이제 하나의 대안이긴 하지만 저항이긴 하지만 이런 소극적 저항을 넘어서서 한번 이제 통신 3사와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런 규제 당국에 대해서 좀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이런 운동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신 공공성 포럼과 통신소 협동조합으로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이해관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항이라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가지고 이 통신비가 일종의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조세처럼 느껴져요. 준조세. 예. 네, 맞습니다. 그 조세가 지금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죠. 조세가 올랐어요. 이게 단말기 갤럭시 S4가 지금 95만 7천 원인데 예. 보조금이 지금 11만 원, 많게 11만 원이고 예. 뭐 그 정도 되고 그 요금도 7만 2천 원 요금제, 부가세 포함시키면 7만 9천 원 예. 요금제죠. 이렇게 하다 부가세 좀 포함시켜서 공지 좀 해라 그러세요. 7만 9,200원이에요. 아직도 부가세 빼고 공지라고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 여러분 드디어 통신비가 1인당 통신비가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금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담배값 오르는 것만 해도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불만들이 많은데 예. 여기에다 지금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비까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조세 저항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를 예. 뭐 우리 통신사나 제조사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뜰 통신을 그래서 많이 옮겨 타고 있잖아요. 벌써 가입자가 지금 300만 명이 넘어섰죠? 예. 그렇죠. 그 알뜰 통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용 기사님. 지금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알뜰 통신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알뜰 요금제죠. 예. 이제 그 방통이나 뭐 이런 데서 말을 잘못 만들었어요. 알뜰폰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저가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저가폰이 아니라 이 알뜰 예. 요금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 통신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 서비스의 기본이 문자, 음성, 데이터잖아요. 예. 문자, 음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우리나라에 딱 세 개가 있어요. KT, SK, LG. 예. 이거를 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 이런 소매상들한테 100% 가격을 다 주고 살 것이냐. 예. 아니면은 10만에선 20만에선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가지고 40%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도매 가격으로 살 것이냐. 예. 요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이제 알뜰폰이 아니라 알뜰 요금제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알뜰 거고. 요금제. 그러니까 벌써 300만 이상 가입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이거를 인식하게 되다 보면은 누가 100% 가격 다 주고 판매점 대리점 가가지고 이 통신 서비스 계약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유통권이 알뜰 요금제 쪽으로, 알뜰 요금제 만드는 업체 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오케이. 이사님도 지금 샤오미 편을 사서 알뜰 요금제 갈 때 있는 거죠? 예, 저는 이해관 대표님도 예, 저도 알뜰 요금제 쓰고 삼성 있습니다. 갤럭시 네. 사서 알뜰 요금제로. 네. 확실히 저렴하죠. 그럼요. 통화 품질이나 뭐 이런 문제 없죠. 예, 똑같은 거죠. 결국 같은 우리가 망을 그렇게 쓰니까.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놈들이 또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에 또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 뭐냐면은 진짜 나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이 이거를 인식하고 깨우치기 시작할수록 이 알뜰 요금제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알뜰 요금제, 이 통신 서비스 시장의 유통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발을 담그는 거예요. 알뜰폰에도 자기들이 좀 장악을 해야겠다 다시. 예.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진짜 데모 많이 했는데 못 들어오게 못 예. 막았네요. 결국 재벌 대기업 다 해먹어라 이놈들아.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예. 거기서 더 이것까지도 사실은 정부가 이거 막아줘야 되는 건데 막질 예. 않았어요. 예. 막질 않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KT, SK, LG 우리가 지금 데모를 하고 막 항의를 하고 하니까 예. KT, SK, LG 자회사에게 50% 쿼터를 인정을 해줬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게 쿼터를 인정해 주려고 그러면 중소 알뜰폰 업체들한테 쿼터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예.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해온 사람들에게 이 시장을 만들어 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 우리 안 바쁜 벌꿀님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곳이 또 있네. 원가 공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이고요. 낭이님께서 그거 이상하다던데 알뜰폰. 아직도 이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그 알뜰폰에 대한 유일한 국민들 불만이 뭐였죠? 뭐가 하나 있긴 있었잖아요. 알뜰폰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고객센터가 아직은 예. 영세하다 보니까 충분히 응대를 못 해주고 예. 통화 연결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알뜰폰 협회나 뭐 이런 데서 좀 결단을 하고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공동 콜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응대를 쉽게 해주고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죠, 지적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드님께서는 통신 공공성이 회복되지 않는 다 공연불이다. 이해관 대표님 어떻습니까? KT 하나라도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민간 대기업 두 군데하고 경쟁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일단 원가를 산정하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많이 부풀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다 그 노사 공동 결정제 같은 걸 통해 갖고요. 최소 원가 산정하는 것 같은 데는 노동자 대표들이 좀 참여하게 하면 거짓말 못 합니다. 아는 사람이 참여하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다소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너무 자기 이익만 취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런 점도 있죠, 사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점도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이럴 때 좀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우리 사회에도 맑아지고 노동자들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뭐 그런 제도화를 한다든가 뭐 이 꼭 공공성 강화라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국도 고속도로 이런 거 개념처럼 KT 정도는 다시 공기업화 해갖고 좀 저렴하게 주로 망 임대를 하는 이런 사업자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 통신 3사에 대해서 다 원가를 산정하고 이러는 것에는 그 노동자 대표들을 반드시 참여시킨다. 또 외국에서 이거 다 이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우리나라 원가 공개 지금 참여연대가 힘겹게 소송해갖고 지금 대법원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했나, 무슨 그 회사에서 망이 어디로 가 있고 이런 것까지 내가 알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가 어떻게 신고되어 있나. 이게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 사항 정도 확인하겠다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방통위원회 이 인가 심의 과정, 요금 심의 과정에는 소비자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킨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정도의 공공성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마 정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다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사건 그 22조 원 사건에서 명백히 밝혀지는 것처럼 현재 정부 당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공성의 책임자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꾸로 정부도 좀 자기 반성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원가 심의할 때, 요금 인가 할 때 이런 거 심의하는 데는 반드시 소비자 대표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만 해도 좀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아주 쉬운 일이다. 저는 정말 쉬운 일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SK텔레콤 요금제를 인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인가할 때 노동자나 시민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시민이나 소비자 대표들이 들어가서 그게 제대로 인가를 한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요금제를 막 만들어 갖고 오면 인가를 안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인가를 해줘서 결국은 그렇죠. 온 국민이 지금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검증이 필요하죠. 검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신 공공성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지금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본적인 원인이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 세미나 때도 그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야말로 제4이동통신, 국민통신사 설립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유총연맹에서 보수단체 자유총연맹에서 제4이동통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옳지 않고요. 그렇죠. 지금 이 통신에 관련돼 있는 뭐 참여연대도 같이 참여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통신시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 알뜰폰 업체들도 지금 기존 통신 3사하고는 가불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판매점들, 유통망들, 대리점들 이런 사람들 다 같이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이 국민통신사를 하나 설립해야 되는 그런 논의를 지금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 이동통신 준비했던 그런 중견기업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진출하면 당장 30% 인하한다. 예. 현재 지금 거의 30% 거품이 껴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30%가 아니라 40% 50%까지. 그런데 저희는 우리 통신선 협동조합은 우리 알뜰폰 중소기업 하신 분들은 한 반값 통신비 진짜 된다. 그렇게 제가 지금 요금 사실 없애도 되잖아요. 제가 딱 보여드리잖아요. 이 샤오미폰 19만 9천 원에다가 그다음에 막내외 무제한 요금제에다가 데이터 5기가 쓰는 이거 LTE까지 다 됩니다. 그 알뜰 요금제 두 개 딱 결합하면은 얼마 요금제세요? 4만 3천 원 요금제입니다. 4만 3천 원 요금제면 막내외. 낭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셔. 알뜰폰이 폰 인증이 잘 안 된대. 맞죠? 그게 잘 안 됐었죠. 요즘에는 폰 인증이 안 됐는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이 계속 방통이나 이런 쪽에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은 그러면 이 통신 3사가 장악한 그러니까 통신 4사가 들어가서 그걸 깨거나 그렇죠. 근데 자유청명이 들어간다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유청연맹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통신에 이념이 개입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 안 바쁜 벌꿀님이 자유청연맹은 대포폰하고 주민번호도용 선거 때 대량 문자 발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국정원어 짜고 아예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수익성을 노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어요. 여기는 법정 관변단체인데 왜 갑자기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것도 약간.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저는 진출할 리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제대로 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컨소시엄이 제4 이동쪽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 4 사이에서의 다말과 폭리구조 어떻게 깰 것이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재벌로만 구성되어 있는 3사의 독과점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깨야 된다. 뭐 그 중에 하나를 좀 공적 통제가 강화되는 공기업화하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든 아니면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갖고 그 망도매 그러니까 이 알뜰 통신업체들한테 제공하는 망도매가를 더 저렴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갖고 사실은 이걸 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종 제도가 올가매는 겁니다. 전 국민을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갖고 저는 뭐 단언하건대 우리 전 국민은 통신 3사의 볼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모되기 싫은데. 도망가봐야 거기서 도망가는 겁니다. 뭐, KT 쓰다, SKT 쓰다, LG U+플러스 쓰다, 거기서 뺑뺑뺑뺑 돌아봐야 그동안 수도 없이 돌지만 결국 요금이 비싸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알뜰폰 생겨갖고 좀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셨죠. 그런데 계속 알뜰폰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차단한단 말이죠. 여전히 단말기 문제라든가 지금 해외 직구 이것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규제 당국이 거꾸로 이 3사에 전 국민이 볼모가 되는 걸 협조 내지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까지 생길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아주 그냥 구린내도 좀 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이 통신 시장에 아예 이 지금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시켰으면은 정부는 여기 개입하면 안 되죠. 사실은요. 이 경쟁 시장을 만들어 주고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 시장 자체는 우리 소비자들도 같이 반응하니까 이제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개입하면서 계속 지금 시장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냅둬갖고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개입할 거면 제대로 개입해서 요금 인가제를 잘 운영해서 개입하려 그러면 그렇죠. 비싼 요금 기업들 편 들지 말고 소비자 편 들어야죠. 근데 편은 안 들어요. 이 마피아 통피아들이 거기 엄청 많아서 이동통신 3사가 로비도 그렇게 집요하게 합니다. 이해관 대표님. 그럼요. 아주 국회 가면 항상 10명씩 몰려다녀요. 그럼요. 제가 이 방송에 여러 번 나와서 강조했던 약간 말이 잘리면 2부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석호익이라고 그 방통위 부위원장 하던 사람 KT 부회장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방통위에서 일하다가 KT 부회장 왔다가 새누리당으로 2번이나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구조가 그대로 수직적으로 되는 거죠. 규제 당국에서 통신사로 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출하고 이런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기가 막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박 MBC에서 이명박 때 청와대에 갔던 김은혜 씨가 느닷없이 KT 전무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KT 항창규 회장 되니까 그만둔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또 MBN에서 뉴스를 하고 있대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공공의 영역을 일반 그 뭐랄까 아주 탐욕스러운 개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리고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게 너무나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의식도 지금 못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기자분들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통신 마피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관피아는 관에 있다가 산하 기관으로 간 사람들만 관피아로 한정을 해가지고 명단을 한번 발표했었는데 몇 명이라는 거를. 이 통신 쪽은 좀 특수하잖아요. 관에 있다가 이 통신 3사로 간 사람들. 한번 조사 한번 해야죠. 조사 한번 해야 돼요. 그러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 이슈로 그냥 아주 그냥 끝장을 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님,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공이사님께서 아이폰 쓰는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아이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해가지고도 가입되고, 그러니까 지금 알뜰 통신 다 가입된다는 거죠? 다 가입됩니다. 다만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많이 했다.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휴대폰 인증 같은 게 안 돼서 또는 서비스 센터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휴대폰 인증 다 되고요. 이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센터가 연결이 안 되는 좀 문제 좀 있죠. 좀 콜센터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동통신 4사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제조사는 펜텍이 망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서 결국 자구책 수단으로는 알뜰 통신으로 옮겨 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호갱에서 벗어나려면 자급제하고요. 자급제 폰하고 알뜰 요금제를 같이 결합하면 계속 자급제 폰과 알뜰 요금제를 확산시키자. 이건 대안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요번에 10월 1일 날 시행이 되고 나가지고 쾌재를 부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쾌재를 부리고 있는 데가 중국 저가폰 업체들, 화웨이나 직구가 올 거다. 샤오미나 성을 지금 아주 높이 쌓는다고 쌓지만요. 이 중저가폰의 이 추세는 트렌드는 범세계적이기 때문에 성을 쌓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님 말씀으로 뭐 국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매해갖고 올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 한글 지원이 일부 안 되는 것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뭐 정부에서 뭔가 까다로운 무슨 전파 인증을 뭐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급제폰에 대한 수요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것도 좀 글로벌하게 좀 봐야 돼요. 이 전파 인증법을 아주 강화시켜가지고 외국산 브랜드 폰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을 때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무역 보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벽을 높게 쌓으면은 밀수가 성행할 수가 있어요. 외국 나간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냥 단말기 하나만 갖다 줘 해가지고 그 단말기 가지고 가면은 어느 대리점이나 판매점 가서 다 개통이 되잖아요. 이제는요. 이런 밀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이해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신비가 높아지면은 실질적인 통신비가 높아지면 이게 조세잖아요. 거의 준조세. 그런 조세 저항이 그런 밀수를 성행하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위적인 제도적 장벽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해갖고 샤오미 폰 같은 거 20만 원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유심 끼면 다 돼요. 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중국에서는 통화가 터지는데 한국에서는 통화가 안 터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벽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파 인증 같은 걸 이유로 그 해외 직구 같은 걸 이제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단말기를 통신사가 아니면은 그 중고 단말기 이외에는 구매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위적 장벽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위적 장벽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든가 이런 장벽을 통해 갖고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게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잘한다 그러겠죠. 근데 이런 장벽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꼼꼼하게 통신 3사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냥 박박 긁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거고 이거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다른 업체들을 오히려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보호장벽이 이상한 보호장벽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장벽이 아니라 통신 3사를 보호하는 이상한 장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통신 3사와 제조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벽을 높게 쌓으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 문제인데 정말 그 너무나도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규제 당국에 계신 분들이 저는 상당히 통신 3사에 참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을 테니까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럴까?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 때마다 통신비 인하가 한 번을 안 빠지고 얘기되지만 정작 이것이 관철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 통신이에요. 반값 통신비까지 하겠잖아요. 네, 반값이에요. 딱 반값입니다. 근데 안 지키고 있잖아요. 뭐 안 지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분이시지만. 네, 그 안 지키기만 해도 좋은데 이거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왕짜증이에요, 왕짜증. 그리고 근데 아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격비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값 통신비는 자급제 폰하고 알뜰 요금제 결합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급제 폰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알뜰 통신 잘 되니까 이동통신 3사 진출시켜줬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반값 통신비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배 통신비로 가는 거니까 기가 막는 거죠. 막으면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약속 안 지켜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지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올라가서 국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단통법이라는 그 참 취지는 참 좋은 건데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실종돼가지고 거꾸로 2배 이렇게 오르게 생겼으니까. 삼성전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산됐는데 그럼 이 정부는 삼성전자보다 힘이 삼성전자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사실 이 통신 문제는 저는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 무슨 우리나라가 뭐 제품을 잘못 만들었다든가 망이 후졌다든가 이래갖고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제도적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국민들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신사들이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또 그걸 다시 국내에 재투자한다 그러면은 그럼 또 이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해외 주주 위주로 되어 있어갖고 배당금으로 국부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국민 돈을 뜯어가지고 해외 주주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거를 규제해야 될 정부는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준단 말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소비자로서 이건 너무 비싸. 나 이제 좀 줄였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저항에 아주 유력한 한 방법이 알뜰폰 같은 걸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해외 직구 같은 거 뭐 이거 정말 참 이렇게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선동일 수 있는데 보따리 장사라도 해야 돼요 진짜. 이래서 통신사들이나 제조사들 버릇을 고쳐줘야지. 뭐 이거 보따리 장사 많이 등장하겠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못지않게 수입의 자유 보장하라. 수입의 자유.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IT 쪽 통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개방과 공유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 쌓고 있어요. 폐쇄. 오히려. 폐쇄하고 있는. 아주 국권이 지금 틈틈이 지금 몇 가지 지금 단말기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 통신사들이 폭일치하고 있다.
그게 담합 독과점과 담합과 그게 예. 얽혀 있다 이런 그다음에 그걸 방송통신당국 오히려 개선은 아니라 통폐화돼서 비호하고 있다. 예. 몇 가지 지금 중요한 결론들을 냈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뭐 참여연대도 좋고 통신공공수 포럼 있는 통신소 잡동자들 모여들고 알뜰통신호도 가고 수입도 하고. 네. 우리는 애국자들이지만 네. 개발 대기업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리에 맞서서 저항도 하고. 그게 애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면은 떨어지겠죠, 가격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면은 이 기업들도 이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 망하잖아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국내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산업에서 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100% 내수 산업이에요. 예. 여기서 돈 벌어 갖고 뭐 기업을 키워갖고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통신업 이거 진짜 100% 국민 주머니에서 털어갖고 돈은 번 돈은 어디로 가냐면 거꾸로 해외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가고 예. 있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그렇죠.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보호는 국민을 보호하는 보호가 아니라 통신 3사를 보호하는 거고 결국 외국인 주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잘못된 보호죠. 정말 아주 잘못된 제도화 이런 거에 좀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의 주식 49%를 해외 네. 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전기통신사법에 49% 이상 못 가지게 초과해서 못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마터면 아니 다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 법이라도 왜냐하면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 통신사라는 거는 현금 장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진짜 저도 통신사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그냥 이용 정지 시켜버리면 바로 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근데 요즘 살기 힘드니까 통신료 연체 부채가 2조가 넘는 2조 굉장히 빠르게 넘는 늘고 있습니다. 결국 못 낸다는 거 아니에요. 통신요금 너무 비싸고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와, 그러면 빨리 통신요금 좀 인하 좀 어떻게 이용 기사님 어떻게 하면 통신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눈물겹게 그동안 많이 투쟁해와서 뭐 문자 메시지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고 10초당 18원 부과하던 거 1초당 1.8원으로 부과시키고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변화, 기본요금 폐지 이런 걸 제가 주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이게 지금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 안진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이 지금 공급 독점에 지금 가격을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가격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는 공급 독점엔 수요 독점으로 맞서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이 다 같이 뭉쳐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방통한 미래부인데 통신사 편만 들어주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감사원에 이제 미래부하고 방통위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해라. 이것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나 제조사나 통신사들 편만 들어주고 있다. 국민의 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감사 청구도 할 거고 계속 맞서고 정할 건데 우리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저희 뭐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시라도 한 뭐 통신요금 예전에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1인시 했거든요. 저희가 한 500일. 네. 통신비도 반값 통신비 될 때까지 한번 할까요? 뭐 여튼 무슨 좀 비상한 수단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문방위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한테 좀 이 강력한 메시지가 갈 만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안진걸 그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지만 진짜 저도 뭐 국회 여러 번 이제 뭐 들락날락했죠. 그 뭐 국정감사나 이럴 때 이제 그 뭐 자료도 드리고 이러느라고. 정말 통신사 그 대외협력실 사람들 그냥 뭐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이거 정말. 우르르 몰려다니고 밤만 되면 보좌관들하고 기자들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있고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뭐 다들 국민 느끼시지만 막강한 그 광고주가 통신사들 아닙니까? 뭐 무슨 월드 시리즈나 뭐 격투기 유명한 격투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임 월드컵 뭐 이런 거 할 땐 전부 다 통신 3사예요. 삼성전자랑 통신 3사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을 어디서 벌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놈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도 통신 요금이 이제 요번에 단톡법 때문에 이제 막 워낙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쏟아지지만 대체로 통신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싸다 이런 기사를 내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저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이 통신 요금 문제가 너무나도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하면
이제 통신 3사가 요걸 지금까지 덜 먹은 거예요. 이게 뭐 당사자들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언론에는 뭐 거의 뭐 예를 들면 단통법 분리공시에 무산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나왔지만 통신용이 폭리다. 그 한겨레 신문 특정 보도도 그렇죠. SBS 한겨레 뭐 몇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럼요. 이게 뭐 그러니까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얀 파파님이 언론들이 광고 때문에 이런 부당한 사안을 제대로 공론화시키자는 가장 큰 문제. 결국 걔네들은 그저 비싸니까 막 아끼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 보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제 다층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외에서 뭐 보따리 장수를 통해서는 어떻게든 단말기 들여오는 것도 좋은 대안일 거고 알뜰 통신업체로 갈아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고 하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통신 3사에 다 이게 민간 재벌 회사가 된 거죠. 이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뭐 예를 들면 KT 같으면 지금 뭐 10% 가까이가 국민연금 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해서라도 KT부터 내려라.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이제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KT는 또 우리 국민연금이 일대주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모니님께서 통신협동조합 정식 명칭은 전국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치면 전국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치면 홈페이지에 나오죠. 통신협이라고 쳐도 나오고요. 나중에 이해관 대표님 통신공공성 포럼도 빨리 홈페이지도 만들고 회원가입도 막 받고 그래야 돼요. 함께 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반값 통신비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글도 주셨고요. 5024님은 아이폰 5도 알뜰통신 가입 가능하냐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종에 제한이 없다? 네, 기종 제한 없습니다. 야, 좋습니다. 유심만 끼울 수 있으면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해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 전국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저희가 찾아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예전에 우리 지금 거의 뭐 독립운동 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 뭐 김구 선생님은 무력투쟁을 하셨고 이승만 박사는 뭐 외교투쟁을 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뭐 조만식 선생은 물산장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조합 운동을 하고. 근데 저희들은 우리 통신 이야기 하다가 이제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까지. 저희들은 이제 조만식 선생하고 정신을 받아가지고 이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볼 거고요. 이번에 뭐 해외 직구를 막는다라는 그 법안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번 달 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해외 직구 막는다면 저희가 결사 반대하죠. 무슨 자기들이 자격으로 해외 직구를 막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제도적으로 뭐 빈틈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때로는 폭력도 뭐 써야죠. 근데 이제 막 때리고 부시는 폭력보다는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재벌 대기업 독과점 폭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자는 취지고요. 지금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의 40% 가까이가 기본요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사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알뜰통신은 바로 그 점에 착목해서 기본요금을 3,500원, 4,000원 뭐 이렇게 낮추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 안질걸 팀장님하고 저희하고의 합작품이에요. 안질걸 팀장님이 그거를 근거를 대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군대 가거나 해외 유학 가 있거나 장기 출장 갈 때 번호만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니까 그렇죠. 그때 통신 사업자들이 거기에도 이윤이 있다고 붙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 요금은 당연히 3,000원 정도로 인하해도 되는 거죠. 입증됐잖아요. 지금 또 그리고 알뜰폰이 기본 요금 그렇게 바꿔도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수익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께서 저도 알뜰폰 쓰는데 주말에 하면 개통이 다음 주에 되더라고요. 그건 좀 불편했어요. 에그 사업도 넓혀주세요, 이사님. 그렇죠. 에그도 근데 에그는 KT가 망을 아주 잘 깔아놨는데 요즘 사업을 점점 축소시키는 쪽이죠. 저도 지금 에그 쓰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제4 이동통신이나 이런 데서 넘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이브로 정말 아깝죠. 아까운 대한민국의 기술인데 어쨌든 뭐 제4 이동통신이 굉장히 유일한 제4 이동통신은 되긴 될 것 같은 거야. 이번에도 어디 컨소시엄이 신청한다는 것 같던데요.
뭐 계속 시도들이 이제 꾸준히 있어 왔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업체들은 이제 좀 한계성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예. 새로운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제4이동통신만큼은 통신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통신사로 좀 진행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돼야죠. 국민TV처럼 국민통신사.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유사 새로 만든다는 국민정유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해관 대표님? 예, 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복지부 장관했던 이태복 선생님이. 예. 근데 이제 그 통신 3사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살펴봐야 될 건 그 90년대 중반에 처음 이제 휴대폰이 도입이 되고 이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고 나서 한 15년 사이에 20년 가까이 됐죠. 그 사이에 5천만 국민을 넘어가고 5,400만, 700만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시장이 이제 확대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뺏기는 이런 이제 과열된 양상이 됐는데 이럴 때 정말 경쟁을 통해 갖고 요금 인하 경쟁을 했다든가 이런 걸 했다면은 제가 볼 때 더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런데 이게 이제 무조건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갔고요. 이래서 이미 아무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갖고 요금이 내려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당장 점유율만 봐도 532에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계속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갖고 뭐 서비스도 좋아지고 요금도 내려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장 경쟁하고 있다고 사실 그 3사를 계속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더 들어와서 경쟁에 불을 붙이는 거를 사실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거나 회방 놓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좀 잘 이해하고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데 저는 소비자들이 좀 나서야 된다. 내 거 안 쓰는 거. 아유, 뭐, 왜 이렇게 요금 많이 났어?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으면 애들이 이제 전화 막 아껴 쓰죠, 정말.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 이런 거에 좀 많이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략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제4이동통신을 국민통신사를 뭐 설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하는 이 운동 자체가 통신 3사를 굉장히 긴장시키고요. 그렇죠. 긴장시킬 수 있는 하나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또 많은 지금 공감대가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논의하는데 막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모여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디가 진격의 진걸님이 계세요. 제가 요즘 알겠습니다. 재벌 대기업들 통신사 폭리를 향해서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 삼성 중 누가 더 갑의 지를 가지고 있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통신사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힘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더 세다는 게 입증이 됐죠. 그렇죠. 통신 3사하고 모두 다 분리공시를 찬성했는데 삼성전자가 반대해서 무산시킨 걸 봤을 때 힘은 삼성전자가 센데 다만 단말기 유통구조상 대규모로 팔아주는 건 대리점과 판매점 있고 그 망은 이동통신 3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일부러 그거는 이게 제조하는 쪽에서 물건을 어느 쪽에다 유통시킬 거냐. 어차피 수요는 한정돼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직접 팔 수도 있죠, 삼성이. 저주는 책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건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하고는 유통인협회와 약간 의견 나네요. 유통인협회에서는 저한테 통신 3사 갑이라는 거예요. 제조사도 거기에 종속됐다고 그러던데. 이사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판매점들하고. 직접 판매할 수도 그럼요. 있는데. 판매점들하고 대리점들은 직접적인 갑이 통신사기 때문에 더 커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통신 시장 구조에서는 제조사가 사실상 단말기 재고를 안 떠안아요. 이거 사실 그럼 통신사한테 이제 한꺼번에 왕창 넘기는 거고, 그럼 또 통신사가 재고 갖고 있냐 안 그러거든요. 대리점 또 다 넘겨요.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부담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삼성전자가 제조 통신 3사 정도의 진례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지금의 구조가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2010년 공정위에서도 제조사하고 통신 3사 짜고 최고가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부당하게 윤해가지고 제조사는 제조사
통신사들도 폭리로, 통신사들 그렇죠. 폭리로 장기간 약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대엽님 통신망 까는데 자본이 막대기 들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제 자유농통신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빌려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와이브로망을 쓴다는 얘기도 있고. 예. 네, 뭐. 아, 그렇죠. 와이브로망을 그리고 쓰는 얘기도 있고. 그 자금면에 있어서도 예.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예. 뭐 자금 유입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뭐 가능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제 사회동통신에 대한 지도 엄청 높죠. 영국의 노트 4 가격도 나오네요. 여기 65,000원, 막 83,000원 막 이렇게 나오네요. 예, 예. 기기는 무료다. 예. 영국은 33요금제 가입하면 우리의 55요금제 정도 통화 무제한이 된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싼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나가면 우리 유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제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은 이미 글로벌화 돼 있는데 예. 이렇게 국내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게 예.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진짜 반값 통신비로 우리가 교육이나 의료는 무상으로 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론 세금 무료, 세금 무상, 세금 교육이지만 통신비는 세금 안 들잖아요. 재벌 대기업이 풍리만 못 취하게 해도 우리 국민 행복이 지는 거니까. 자, 이사님, 대표님 작별 인사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값 통신비로 갑시다! 야